네, 이번에는 재미있는 스포츠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스포츠그램입니다. 눈과 얼음의 축제 삿포로 동계아시안게임이 어제 개막식을 하고 8일간의 열전을 시작했습니다. 어제는 스노우보드에서 이상호 선수가 사상 첫 금메달 소식을 알리며 기분 좋은 출발을 전해왔는데요. 우리 선수단은 이번에 14년 만에 종합 2위라는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번 동계아시안게임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화제를 낳고 있는데요. 한성윤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한 기자, 네. 이번 대회는 평창올림픽의 예행연습이라고 이렇게 불리대요. 네, 그렇습니다. 썰매 종목을 제외한 나머지 최정예 선수들이 모두 출전했는데요. 결국은 썰매를 제외하면 대부분 이 선수들이 평창올림픽에 나설 선수들이거든요. 미리 보는 올림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특히 이상하 선수를 비롯해서 모든 선수들이 출전하게 되는데 이상하 선수 하면 여자 500m에서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3회 연속 금메달에 도전하는 선수죠. 네. 이상하 선수가 올 시즌은 부상 때문에 조금 부진했었는데요. 그 부진한 자리를 1위로 올라선 선수가 바로 일본의 고다이라 선수입니다. 네. 결국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이상하와 고다이라의 진정한 맞대결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장거리의 이승훈 선수, 김보름 선수 같은 경우도 평창올림픽 금메달 유력 후보들인데 이번 대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금메달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쇼트트랙에서는 전 종목 석권에 도전하죠. 네, 그렇습니다. 쇼트트랙은 굉장히 우리나라가 강세인 종목인데요. 쇼트트랙 하면 우리나라와 중국의 맞대결이 이번 대회에서 펼쳐질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쇼트트랙이 약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의 벽을 넘느냐 이것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좌우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전망이 밝습니다. 일단 소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심석희 선수가 있고 최근에 최민정 선수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약점이었던 500m까지 최민정 선수가 잘해준다면은 전 종목 금메달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사실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성적이 좋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밴쿠버 올림픽 2관왕인 이정수 선수가 제 컨디션을 찾아가고 있는 그런 단계거든요. 이정수 선수의 활약 여부에 따라서 이번 대회 남자 선수들 부활이 기대된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기자가 좀 전에 말씀하실 때 썰매를 제외한 모든 종목이 개최된다는데 왜 썰매가 이번에 개최가 안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이번에 8회째 동계아시안게임인데요. 사실은 동계아시안게임에서 썰매 종목이 개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경기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일단은 썰매 트랙이 아시아에 있는 곳이 일본의 나가노, 우리나라의 평창 두 곳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에서 아시안게임이 열렸을 때는 썰매 종목이 개최될 수가 없다 이렇게 봐도 좋고요. 네. 또 한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썰매를 하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와 일본 정도고 나머지는 썰매를 거의 하질 않거든요. 경기 장소가 없다 보니까 못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썰매가 열리지 않게 됐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썰매도 그렇고 이제 동계 종목은 확실히 기후가 중요한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팀이 아이스하키에 출전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 쿨러닝이라는 영화가 굉장히 히트를 했었죠. 그러니까 자메이카 선수들이 봅슬레이에 도전한 이야기인데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이번에 많이 발생합니다. 일단은 열대 지역인 인도네시아 선수들이 아이스하키에 도전을 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팀의 실력이 굉장히 궁금한데 실력을 알 수 없는 것이 국제대회 출전을 단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랭킹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국의 링크는 3곳인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놀이공원 수준의 링크예요. 그러니까 아이스하키를 위한 링크는 없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인도네시아뿐만이 아니라 쿠웨이트 같은 경우도 똑같은 상황인데 열대 지역인데 이번에 아이스하키에 출전을 하게 되고요. 이번에 베트남이라든지 스리랑카라든지 이렇게 그동안 동계 종목과 거리가 멀었던 나라들이 출전을 해서 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 북한도 이번 대회에 출전한다고 하는데 7명의 선수단을 파견했다고. 네, 5명은 쇼트트랙, 2명은 피겨스케이팅입니다. 조금 의아하실 분들이 북한에서도 피겨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텐데 예상외로 북한에서 피겨는 인기 종목이기도 합니다. 바로 7년 전에 아시안게임에서 피겨스케이팅 페어 부문에서 북한이 동메달을 딴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 좋은 성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등장하기 이전까지 2006년 토리노 올림픽에 우리나라는 아무도 출전을 못했는데 북한은 김영숙 선수가 출전 자격을 땄거든요. 또 이제 뚝타미 셰바 같은 세계적인 선수들도 최근에 아이스쇼를 한 적이 있을 정도로 북한에서 피겨스케이팅은 어느 정도 인기 종목이다 이렇게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번 아시안 삿포로 대회를 앞두고 선수단 숙소에 구서적이 배치돼서 좀 논란이 있었어요. 선수촌이 따로 없나 봐요? 예, 아주 날카로운 질문인 것 같은데요. 선수촌이 있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죠. 선수촌이 없는 이유는 대회 관계자 모두 합쳐도
몇백 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선수촌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선수촌은 없지만 선수촌장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피겨스케이팅 동메달리스트 출신인 와타나베 에미가 선수촌장을 맡고 있어서 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중계방송은 어떻게 진행되죠? 이번 대회 거의 대부분의 주요 종목들을 KBS에서 생방송으로 편성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세한 여러 가지 모든 종목들을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을 예정입니다. 네, 한성윤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